안녕하세요. 정생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내 몸 사인들을 잘 알아두었다가 미리미리 주의할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초기 당뇨인데 내가 당뇨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30, 40대 젊은 분들이 그러한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계속된다면 꼭 혈당 검사도 해보셔야 하고요. 긴장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이 당이 뇨, 즉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혈액 속의 당분은요, 200이 넘어가게 되면 소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당뇨 진단은 혈액 검사를 해서 공복, 식사 후, 그리고 평균 3개월치 혈당 수치가 높으면 그때부터 당뇨입니다 라고 땅땅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컵 안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면서 쌓이다가 넘치는 것은 순간인 것처럼 이 당뇨도 소변으로 당이 넘치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문제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은 당뇨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갈증이에요. 막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지 않아도요, 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갈증을 잘 느끼고 또 이 물을 마셔도 이 갈증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이 혈액 속의 과분한 당분은요, 당 독소로 작용을 해서 이 혈관을 부식하고 또 세포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당뇨가 찾아오고 있다는 두 번째 내 몸 신호는요, 바로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증이 막 느껴지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지만 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소변을 많이 보니까 탈수가 되면서 갈증은 더더 느껴지고, 갈증이 나서 물은 막 먹지만 또 소변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면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 당뇨가 생기기 전에 잘 나타나는 내 몸 신호가 있는데 바로 허기가 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건데, 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은요, 이 상승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밥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혈당이 떨어지면서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허기가 져가지고 막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막 쏟아지면서 식곤증에 쉽게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허기가 지니까 막 먹고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처음에는 살이 좀 찌는 듯 하다가 이런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진다면은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혹시 당뇨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당뇨가 찾아오고 있다는 네 번째 내 몸 신호는요, 바로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이렇게 하나도 없고, 나갔다 들어오면 누울 자리만 보이고, 피곤한 것도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쉽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혈액 속에는 당분이 막 넘쳐나지만 이 정작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 재료인 당분이 부족해서 굶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충분히 또 쉬고 잘 챙겨 먹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런 무기력증이 지속된다면 혈당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갈증을 쉽게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고 허기가 쉽게 지고 또 이 무기력해서 자꾸 눕고 싶은 이 네 가지 증상은요, 당뇨가 찾아올 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내 몸 사인입니다. 이 당뇨는 유전력도 많기 때문에 혹시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또 이 혈당 검사를 했는데 수치는 정상이다 하더라도요, 이런 증상이 자주 되풀이 된다면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혈당 체크를 할 때는 보통 언제 하죠? 그렇죠. 공복과 식후 2시간에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둘 다 참고하면 좋겠지만 공복 혈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식후 혈당이에요. 자, 공복 상태에서 췌장도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에는 이 췌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식사를 한 후에 췌장이 힘을 써서 이 혈당을 조절해야 할 때, 이때 검사를 하면은요, 이 췌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식후에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는지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당뇨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뇨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집에서 식후 혈당부터 체크해 보세요. 저도 가끔 셀프로 식후 혈당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셔서 하시거나 이것도 좀 버거우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위스 로슈사 제품인데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져다닐 수가 있고 일회용 바늘, 체열기, 그리고 혈액을 묻히는 검사지죠. 몇 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혈당계 요 4개가 한 세트로 해서 한 3, 4만 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산도 참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브랜드로 일단 구입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방법은 보통 한 번 측정해서 그 순간에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식후에 혈당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측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당뇨인과 또 비당뇨인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정상인이거나 초기 당뇨일 때, 그때 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인슐린 분비가 아직은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 식후 1시간째 측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당뇨가 심하거나 또 만성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도 점점 처지면서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또 혼동하시기 쉬운 게 식후라고 하면 식사를 마친 시점부터가 아니라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카운터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혈당 검사를 할 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지에 대한 논문들은 이미 국내에 여러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양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17년도 서울대병원팀에서 연구한 실험이에요. 당뇨가 없는 5,703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총 12년 동안,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죠. 75g의 포도당을 먹게 한 후에 혈당 검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나는 그 시점에 봤더니 593명이 제2형 당뇨에 걸렸는데 데이터를 막 분석해 보니까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 중에서 이 식후 1시간 혈당이 제2형 당뇨병을 예측하는 예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145 이상인 경우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3배 증가하고요. 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 이런 실험들은 보통 실험실에서 포도당을 먹어서 이 혈장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것인데 집에서 가정용 혈당기로 측정했을 때는 보통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당뇨인이 식후 1시간에 이 손끝에서 체열을 할 경우에는요 160이 넘는지 체크하면 되고요. 당뇨인 분들은 18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옆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당화 혈색소, 즉 이 적혈군의 혈색소에 당이 둘러붙어서 당화되어 있는 비율이 6.5% 이하인지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죠.
사실 혈당이라는 것이 딱 정적인 게 아니라 실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연속해서 한 2주간 쭉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센서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미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비용이 좀 고가인 게 단점이죠.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하고요. 자, 이 식후의 혈당을 잴 때 비당뇨인이나 초기 당뇨인 경우에는 식후 1시간에 측정하고, 이 당뇨가 심하거나 좀 오래된 분들은 좀 더 뒤로 밀어서 식후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예측도는 식후 1시간 혈당이 가장 높았고요. 비당뇨인이 식후 1시간 혈당을 검사할 때는 160 미만이 되는지 체크하면 되고요. 당뇨인 분들은 18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여러분 당뇨에 좋은 음식, 또 혈당을 내리는 음식 이렇게 쳐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오죠. 자, 그런데 특정 음식이나 약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맛을 잘 가려서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신맛 이 5가지 맛 중에서요. 밥 먹을 때마다 꼭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맛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미, 쓴맛이에요. 이 쓰디쓴 고미는요, 단맛을 중화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하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대표적인 쓴맛 음식인데요. 바로 여주입니다. 저는 이 여주를 일본 그 오키나와에 처음 갔을 때 돼지고기 그리고 달걀 같은 데 이렇게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쓴 걸 먹지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 쌉싸름한 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여주가 쓰디쓴 이유는 이 안에 모모르 대신 또 카란틴 성분 때문인데요. 큰 규모의 연구는 아직도 진행이 돼야 하지만 이 성분들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쓴맛 음식으로는 쓴바개와 고들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이놀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는 것이고요. 이 도라지가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것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장이 약한 분들께 특별히 더 추천드리고 싶은 쓴맛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방울 양배추예요. 왜 양배추처럼 생겨서 조그맣게 생긴 방울 양배추, 모양이 양배추하고 비슷해서 방울 양배추라고 이름이 불리는데 사실은 양배추를 유전자 조작한 그런 거 아니고요. 양배추 또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에 속하는 엄연한 별개의 채소 품종입니다. 양배추와 같은 맛을 기대했다가 먹어보고 써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으신데 그 안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쓴맛을 냅니다. 이러한 쓴맛 성분들은 모두 인슐린 분비 촉진과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지속적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느끼는 수용체가요,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 장도요, 단맛과 쓴맛을 느낀다는 거죠. 쓴맛 음식을 먹으면 어떤 기전으로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 기전을 밝힌 국내외 여러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요, 입으로 이 쓴맛이 들어가면 위장관 내에서 이 쓴맛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쓴맛 수용체인 TER이 활성화되고요. 이로 인해서 장에서 식후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유도되기 때문에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고미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이 배출 기능도 과해져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 쓴맛이라는 게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과하면 역시 간에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쓴맛이 강한 음식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진하게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농축해서 환으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먹기 전에 내 몸을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 전이라면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으로 보다는 이렇게 몇 끼 반찬으로 꼭 곁들여서 드시면 건강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고미와 함께 꼭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할 두 번째 맛은요, 산미,
즉 신맛입니다. 자, 산미는요, 우리 몸에서 수렴하고 응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간과 근육을 돕는 맛입니다. 이 혈당과 관련해서는 식후에 밥을 먹고 이렇게 혈당이 막 올라갈 때 근육에서 혈당을 수렴해서 끌어다 쓰게끔 돕고요. 밤에는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쪼개는 당 신생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미 음식은 토마토도 있고요, 매실, 오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끼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산미를 챙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천연 식초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초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설탕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단맛의 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식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2편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참조를 해주시고요. 가족 중에 당뇨가 있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췌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알려드린 2가지 고미산미 이 2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밥 먹을 때마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나름 다 오가닉이고 또 건강식에 가까운 음식이긴 하지만 혈당을 자극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인에게 최악의 아침 식사 첫 번째는요, 바로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이 아침에 간편하기 때문에 시리얼에 우유 타서 먹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곡류를 쪄서 압착한 뒤에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가공한 것을 우리가 시리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리얼은요, 켈로그 박사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병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는 식사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소화 흡수가 빠른 만큼 당연히 혈당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면요, 옥수수는 이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55고 1회 섭취량을 고려한 이 혈당 지수인 GL 지수가 9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시리얼로 만들어서 콘플레이크가 되면은 혈당 지수인 GI 지수는 74.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GL 지수는 19로 정말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엄청나죠? 또 이 마켓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시리얼은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달달한 당 첨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시리얼을 먹겠다면은 당 첨가가 안 된 100% 통밀이나 귀리로 만든 이 시리얼을 추천드리고요. 시리얼에 우유를 타서 먹는 것보다는 곡물빵에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인에게 최악의 아침 식사 2번째는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저도 가끔 이 신선한 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서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등을 사다가 갈아서 먹곤 하는데요. 여기다가 견과류까지 갈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과일 주스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은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과일 주스의 원료가 되는 과일들은 모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일들을 갈았을 때, 그때 이 과일 속에 섬유질도 같이 끊어지면서 더 쉽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생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요. 이 생 오렌지의 GI 지수는 43이고 GL 지수는 4인데요. 오렌지를 갈아서 오렌지 주스로 만들면 GI 지수가 50, 그리고 GL 지수가 11로 거의 3배 이상 상승합니다.
사과는요, 이 생사과의 GI 지수는 34고요. GL 지수가 5인데, 역시 이것을 갈아서 사과 주스로 만들면 GI 지수는 44, 그리고 GL 지수는 13으로 역시 GL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이 혈당 변동성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 생사과 반쪽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아몬드 버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방울토마토에 삶은 계란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지혈증 당뇨인에게 최악의 아침 식사 세 번째는요,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 도정을 안 한 현미밥보다 이 껍질을 벗겨낸 흰쌀밥이 훨씬 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흰쌀밥을요, 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흰쌀밥의 GI 지수는요 69.9고요. 1회 섭취량은 210g이라고 했을 때 GL 지수는 51.2로 매우 고혈당 음식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흰쌀 죽은요 GI 지수가 69.9에서 92.5로 상승해요. 정말 엄청나죠? 이 곡류 안에 전분 입자는요, 열과 물이 가해지면은 팽창되면서 점도가 증가되고 또 전분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매우 용이한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을 전분의 호화라고 해요. 이 전분의 호화는요, 물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열 시간이 길수록 더 잘 되기 때문에 물과 열을 가해서 밥을 죽으로 바꾸면요, 혈당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오트밀 죽도 마찬가지인데요. 귀리를 시리얼로 만든 것을 오트밀이라고 하죠. 자, 이 오트밀에 물과 또 으깬 바나나 같은 거 같이 넣고 끓여서 오트밀 죽으로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귀리라 하더라도 죽을 쏘아서 먹으면 그만큼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죽보다는 잡곡밥 한 술에 두부 반찬, 된장국을 곁들여서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은 모든 사람이나 또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죽이라도 또 시리얼이라도 드셔야 하고요. 맵기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분들은 신선한 과일 주스라도 갈아서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가족력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음식이에요.